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듭 석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적은 보석 신청 의견서를 보면은요, 병명만 9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연사 가능성도 있고 하니 보석을 받아들여달라는 석방 요청을 변호인단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은 질병을 보면은요, 수면 무호흡증, 기거환지 확장증, 당뇨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탈모 피부 질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해서는 한두 시간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깨어나는데 이 돌연사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지요. 이재호 측근이죠. 지금 산소호흡기를 이용하고 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이나 검찰은 잔인무도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죽어도 감옥에서 죽겠다. 그러면서 보석 신청을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은 그것은 이재호 씨가 만든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할 때 나도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건강 상태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좀 많이 있는데. 보셨겠지만은 지금 대통령께서 원래 갖고 계시던 지병들, 당뇨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해결을 못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은 구치소가 냉방 시설이 없는 반면에 난방 시설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조금 여름보다는 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건강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보다 나쁜데 대통령께서 체면이 있어서 본인이 아프다는 걸 밖으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나가지 보석으로 나가겠냐 결코 말리시고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억지로 보석을 신청했죠. 지금 대통령께서 그 안에 산소호흡기를 지금 넣어놓고 계시는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주무시다가 깜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급해서 우리가 사정해서 그 산소호흡기 같은 걸 이제 안에 들여서 요즘 그걸로 이제 겨우 이제 수면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검찰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문무일 검찰총장들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양압기 쓰고 있어보라 그래요. 하루를 살 수 있는가? 아집에 노인이 그 안에 수면 무호흡증으로 얼마나 불안해요. 윤석열 검사장들 들어가서 살아보라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인데 화내는 거예요. 그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서.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권력이 정점이 누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어요? 우리도 정권 잡아봤잖아요. MB가 나는 감옥에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MB가 지금 굉장히 호소를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살 수가 있겠어요. 나는 감옥에서 끝까지 죽더라도 죽겠다라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재 대표가 그냥 만든 말이고 멋있게 하려고 만든 말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누가 MB가 누구라고 밝히기 어려운데 면회 와달라고 지금 여권 인사한테 해가지고 여권 인사한테 당신이 저 박근혜 전 대표 석방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군데 얘기했다는데 나도 좀 얘기해달라. 그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예, 녹취만 들어보면 이재호 고문과 정두원 전 의원이 서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인데요. 자, 그것은 그렇고. 변호사 두 분이 계시니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보석은 어떤 경우에 허가를 해줍니까? 보석이 사실 우리 법에는 필요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징역 10년 이하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이 없다든지 우려가 없다든지 주거가 일정한 이렇게 해주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그 징역 10년 이상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 여부는 이제 필요적인 건 아닌데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보석은 보석하고 이제 구속 집행 정지가 있거든요. 구속 집행 정지는 약간 판사의 재량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보석 청구보다 구속 집행 정지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지금 병을 이유로 할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개 써놨지만 사실 결정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구치소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구치소에도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통원 치료도 하거든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되게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응급한 수술,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에 위해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수면 무호흡증 이런 거는 우리가
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걸로 이유로 지금 9개 뭐 병명을 들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인 것 같은데 이런 이유보다는 제가 보기에 나머지 분들은 거의 보면 만성적인 거예요. 만성적인 거라는 건 이제 당장 뭐 치료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쉬운 얘기를 하면 이제 나가면 나을 수도 있는 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을 못 잔다는 거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뭐 지금 병들이 보면 이게 갑자기 무슨 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좀 제가 보기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 상태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호 전 의원님 말씀이 이걸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러는데 아니 다 알고 있어요. 보석이라든지 뭐 구속집행 정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 집권해 봤으니까 다 했다. 이 말은 예전에 그러면은 다 사법부를 판사한테 얘기해가지고 풀어줘라 말아라 다 얘기시켰다고 자백하는 꼴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판사들이 이런 이걸 보석 청구 들어왔다고 청와대에 물어보고 그렇게 안 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오래때 본인들이 그렇게 했던 과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 보석 사유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의사의 진단서 이런 것들의 내용이 이제 전문적인 분야니까요. 수감 생활이 곤란해서는 안 되고 사실 거의 불가능해야 됩니다. 수감 생활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 보석이 인정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저는 좀 보석 인용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있어서 1심 때의 그 증인들의 증언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이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불가능한 수감 생활이란 이유가 없으면 보석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변호사께 이게 과연 보석 신청 사유가 되겠는가 여쭤봤는데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정태근 의원은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겠죠. 일단 질문은 좀 잘못된 거예요. 이재호 상임 고문은 계속 측근이고, 현직 측근이 아니고, 그 정두원 전 의원은 한때 측근,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고요. 지금 제가 그 가족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초상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힘드신 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의학적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거의 잠을 못 이루는 상태에서 저 수면 무호흡증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상태에서 잔다는 거는 지쳐서 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아까 물론 지금 또 재판은 사실은 증인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계속 증인 신문을 하자고 하고 있고 증인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의 판단을 구하거나 아주 긴급한 병이 생기면 잠시 병원을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일시 구속 집행 정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의대사 소견서를 제출하셨다고 그러는데 재판부가 선정을 하는 의료진이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서 현재 지금 수감 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재판부가 적극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의료진이 수감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수면을 못 취하는 거하고 이 수면 무호흡증이 겹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런 병보석 신청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떻든 재판을 받고 있는 아직까지는 미결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한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진료 절차는 좀 거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재호, 정두원 계속 측근, 한때 측근은 왜 저렇게 지금 사이가 안 좋대요? 사이가 안 좋은 것보다 저도 저 방송을 들었는데요. 어떻든 이재호 상임고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MB의 보석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여론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멋있게 꾸민 말 저건 사이가 안 좋은 얘기죠,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이재호
그 상임 고문이 좀 더 좀 설득력 있게 그거 정중하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뭐 좀 표현이 좀 지나쳤던 것 같고요. 원래 두 분은 별로 썩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정도원 의원하고 이재호 상임 고문하고는. 그런가요? 차재원 교수 왜 그렇대요? 예? 왜 사이가 안 좋대요? 그럼 아무래도 뭐 그때 8년도죠. 2008년도 이상덕 당시 그 국회 부의장 공천구가 둘러싸고 당시 뭐 같이 행동을 할 것처럼 했다가 막판에 발을 이재호 전 의원이 발을 빼버리는 바람에 사실 그때 앞장섰던 정두원 의원이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에 빠지면서 그 뒤로부터 사실 뭐 이명박 당시 대통령하고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거든요. 저는 뭐 그것이 아마 두 사람의 악연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따져본다고 한다면. 근데 저는 지금 이재호 고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이명박 대통령 어법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왜냐하면 이재호 고문은 잘 알다시피 과거 유신 때 이 난민전 사건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사건들 때문에 옥중 생활을 아주 가혹하게 했거든요. 그때는 본인은 완전 진짜 감옥에 죽겠다 생각하고 감옥살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상태는 위중하다고 본인은 상당히 위급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진짜 내가 여기서 끝장 보겠다는 각오로 좀 투쟁을 좀 해주시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집권 세력이 민주당이 극적으로 반전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비극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09년도에 그 비극적 사건 때문에 반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왜 저런 결기를 못 보여줄까? 그런 아쉬움이 저는 녹아있는 말이라고 보고요.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자 아니야. 그리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벗어날 리가 없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쫙 되는데 그러면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예? 어느 쪽인 저는 것 같습니까? 정도원 의원 쪽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이재호 상임고문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상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정도원 의원도 사실은 그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만 1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무죄가 판결이 났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때 사실은 상당히 몸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이틀 정도 서울대학병원에 나와서 진료를 받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좀 본인들이 얘기한 것들이 다 진심이 녹아져 있는데 표현 과정에 둘 다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상태를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논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최경철 의원은 뭐라고 쓰셨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우군이 없어요. 우군이 없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보석에 대한 얘기가 쑥 들어가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석을 해줘야 된다는 여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윤기찬 지금 그 비대위 대변인께서도 그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국당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명박 변호사로서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적으로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계파, 즉 친이 계파가 지금 한국당 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중고에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 의원님도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의료진의 얘기는 한번 좀 재판부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 수인도 인권이 있으니 의료진의 얘기를 들어서 좀 면밀하게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석 신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의료진 판단 들어보겠죠. 박원석 의원 말씀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의료진 판단을 듣겠죠. 소견서를 아마 그 9가지 질병에 대해서 다 제출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었는데 이재호 의원이 평상시에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세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격앙된 느낌을 받았고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그런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들었을 텐데 윤석열 총장도 들어가 살아보라 그래라 이런 얘기는 좀 과했고요. 문무일 총장 윤석열 지검장. 지검장 들어가 살아보라 그래라 이건 좀 과했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보석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만 보석은 법원에서 재판장이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건데 마치 이번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안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이 가로막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사실과 다른 말씀이라는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정권 잡아봐서 안다는데 박원석 의원 정권 잡아봤어요? 아니, 안 잡아봐도 압니다,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구속 만기가 4월 8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더더욱 이 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예. 재판부가 바뀌면서 준비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세웠던 재판 계획을 어떻게 할지, 이 증인들 불러도 안 나오는데 증인 취소를 시킬지 등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 늦어도 4월 8일 전에는 인신구속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든 내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